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정리하려는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다르게 보이게 된 어떤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때가 서로 같은 거리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에는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조용한 기록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으로 천천히 남아주시고 오늘의 기록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던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 정도였고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정도의 교류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짧게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예의를 지키는 수준의 관계였습니다.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책을 읽었고, 비슷한 음악을 들었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같은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 재미있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그 사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책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30분쯤 이어졌습니다. 작가의 문체, 스토리 전개, 인상 깊었던 장면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카페에서 마주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를 이용하다 보니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통화를 하기도 했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당신은요? 그런 평범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꾸준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씩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꽤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만들지 않아도 이어지는 대화가 가깝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화제를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침묵이 와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지, 그런 경계를 확인하며 대화했습니다. 이런 질문에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심스러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대화가 편해졌고, 웃음이 많아졌고,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영화, 음악, 일상, 때로는 고민까지 이야기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도면 꽤 가까워진 거 아닐까,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가끔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친밀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면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30분 통화하려던 게 1시간이 넘어가기도 했고, 짧게 메시지 주고받으려던 게 1시간 넘게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예의를 지키며 응답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더 깊은 신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답장이 온다는 것,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 웃어준다는 것, 그런 것들을 관계의 깊이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가까움을 대화의 빈도로 측정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면 가깝고 가끔 이야기하면 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락하는 우리가 꽤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한 논리였지만 그때는 그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주말에 한두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침묵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서점에 갔습니다. 각자 책을 고르다가 서로에게 추천할 만한 책을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이 책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읽고 싶었어요. 그런 교류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고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질 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느낀 가까움은 제 기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거리를 재고 혼자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가깝지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야기가 길어졌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우리는 전화로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최근 본 영화, 읽고 있는 책,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직장에서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잘 들어주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잘 해결될 거예요. 그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고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가까운 사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속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들어준다는 것, 그게 관계의 깊이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요즘 좀 복잡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었고 궁금했습니다. 그 일 사실 좀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도 궁금했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위로하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그 사람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관심이었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했으니 그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할 차례라고 여겼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게 친밀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곧 대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정리할 문제라서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편안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두는 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괜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왜 물었는지, 무슨 의도였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아, 그냥 걱정돼서요. 편해진 것 같아서 말을 이어가면서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요.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고 더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 사람이 말했고 저는 네, 푹 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까까지의 편안함은 어디로 갔을까? 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 다시 대화를 돌이켜 봤습니다. 제 질문이 뭐가 잘못됐을까? 너무 사적인 내용이었을까? 아니면 타이밍이 나빴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뭔가 경계를 넘었다는 것. 그 이후로 대화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하던 통화가 격일로, 그리고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짧아졌고 주제가 금방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일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답만 돌아왔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면 제가 계속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메시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문장을 보내면 두세 문장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한 문장에 한 문장 혹은 더 짧은 답만 왔습니다. 응, 그래, 알겠어. 그런 간결한 답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걸 수도 있다. 그날 하나의 대화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리 없다고 제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제가 선을 넘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 관심이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며칠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직접 말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질문 불편했어요? 그 문장을 보내기까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고 10분쯤 뒤에 답이 왔습니다. 그 1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은요. 아직은 그런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나았습니다. 다만 제가 서 있던 자리와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하게 가까워졌고, 비슷하게 편해졌고,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만 앞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상대의 속도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이해해주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까움이란 무엇일까?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같은 거리에 도달하는 건 아닐까?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이후로 저는 대화를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고 질문을 삼키는 순간도 늘어났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봐도 되는 건지 먼저 판단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같은 가벼운 질문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요? 그 정도의 안부만 물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먼저 말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질문에만 답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공유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의 깊이는 얕아졌습니다. 수면 위를 스치는 대화만 오갔습니다. 날씨, 일상, 가벼운 소식들, 무게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하던 순간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 전에 늘 한 번씩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괜찮은 말인지, 이게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유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직 침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편하게 여긴 질문이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미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먼저 앞당겨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 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판단하고 제 기준으로 질문했습니다. 상대의 속도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앞서 달리다가 뒤돌아보니 상대가 훨씬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 한두 번 만나던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결국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통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로만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1시간씩 통화하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그날의 질문이었다는 걸, 제가 선을 넘었고 그 사람이 한 걸음 물러났고 그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까워졌다는 감각을 대화의 양과 솔직함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면 가깝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관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기준이었을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 경계가 더 분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같은 거리에 도달한 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배려 없이 넘었다기보다는 이미 허물어졌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편하니까, 자주 연락하니까, 웃으며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가까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편안함을 친밀함과 혼동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멀리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제가 앞으로 나아갔다가 혼자 멈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같은 속도로 걷지 않았던 건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상대의 경계를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물어봐도 돼요? 그런 확인 없이 제 판단만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다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도 상대에게 같은 걸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었다고 해서 상대도 열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걸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가까움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매일 연락해도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가까움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제게 편안함이었던 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유라고 믿었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관심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배려고 물어보는 게 친밀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심이 조금 빨랐던 건 아니었는지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관심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점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한 발 앞서 있었다가 혼자 멈춘 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확한 선이 없고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거리를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한 번 더 묻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함께 만든 거리인지 아니면 제가 혼자 정한 기준인지 상대도 같은 곳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 노력합니다. 그 답은 매번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서로 같은 속도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이 앞서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것과 같은 속도로 걷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날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 제가 먼저 문을 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급함이 거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사람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고 때로는 근황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당한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제가 원했던 가까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관계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질문을 참았다면, 시간을 더 가졌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결과는 같았을지도 모르고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움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하고 상대의 신호를 더 세심하게 읽으려 합니다. 제 기준만으로 거리를 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둘의 거리일까? 아니면 내가 혼자 정한 거리일까? 그 질문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까워졌다는 감각은 늘 같은 속도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는 같은 시간을 보내도 서로 다른 거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조금 멀리 있어도 편안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날의 저는 공유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선일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와의 거리를 혼자서 정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기록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다음 기록에서도 조용히 이어서 만나겠습니다.